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 실기시험 제10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문제와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이고요. 네 번째 문제는 장부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장부 마감하면 되겠죠? 자, 결산 정리사항 문제는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5문제 중 2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동결산.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주는 자동결산, 즉 결산자료 입력에 데이터 입력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전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문제인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수동결산을 먼저 하고 자동결산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보면서 수동인지 자동인지 확인하고 수동이면 바로 입력하도록 할게요. 1번 결산일 현재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이 뭐죠? 아, 빌려준 돈이요? 네, 빌려줬어요. 빌려주면 뭐 받아야 돼요? 이자 받아야죠. 네, 단기분, 이자, 미수분. 미수라는 건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올해 귀속되어서 이자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죠.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으로 계상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을 계상하다. 이건 컴퓨터가 아무리 해도 컴퓨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미수 수익, 수익을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엔터. 그냥 엔터 하면은 새파란 하늘이 나올 거예요. 스페이스 한번 누르시고 안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20만 원. 자, 대변에 그렇죠. 이자 수익. 오, 역시 이제 아이고, 이자 수익 넘어갔어요. 네. 이자 수익이 2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을 뭐라고 한다? 미수 수익 자산입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이 12만 원이래요. 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과연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비용 처리했냐 아니면 자산 처리했느냐를 확인한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확인해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 네, 맞습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재무제표원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고요. 살짝 내려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밑에 소모품이 없습니다. 혹시 소모품이 여기 당좌자산 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있기는 한데 원래 재고자산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재고자산 밑에 소모품이 없으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럼 정말로 비용 처리했는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리겠습니다. 살짝 내려주세요.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소모품 B 비용 처리했네요. 비용 처리한 것 중 62만 원 중 12만 원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 않은 12만 원만큼만 자산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에 소모품 엔터. 자, 172번 쓰겠습니다. 12만 원. 대변의 비용을 그만큼 줄여주셔야 되겠죠. 자, 소모품비 800번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엔터 엔터 12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액만큼만 자산 처리했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볼까요? 합계잔액시산표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자, 여러분 여기 소모품 미사용액 12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소모품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까요? 자, 62만 원에서 12만 원 빼니까 50만 원만큼의 비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는 결산 정리사항 분개를 했고요.
세 번째,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 매출 채권이 뭐하고 뭐죠? 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며? 네, 맞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그랬는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움 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액 곱하기 설정률이 1%, 대손충당금이 있다. 그러면 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합계잔액시한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조회 버튼 한 번만 더 누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14억 1660만 원입니다. 자, 계산기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14억 1660만 원 곱하기 0.01이죠. 엔터. 살짝 올려보니까 오, 대손충당금 잔액이 50만 원 있어요. 빼주겠습니다. 빼기는 S입니다. 50만 원. 그랬더니 1366만 6천 원을 설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요거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조금 밑으로 내릴게요.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 결산 자료 입력입니다. 클릭해 주셨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하시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인데 전산회계 운용사 상급에서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거든요. 그래서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확인합니다. 확인 누르셨나요? 자, 그러면 얘를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 살살 내려주세요. 살살 내려주니까 여기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이 있네요. 찾으셨나요? 여기에다가 1366만 6천 원을 입력합니다. 요거 그대로 여기다 입력하세요. 적용하는 키가 있으면은 그 적용을 누르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 다 썼으니까 종료 버튼 누르시고 합계잔액시한표 다시 오셔서 이번에는 받으러움이죠. 자, 받으러움은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눌러서 곱하기 0.01 엔터. 그래서 49만 6천 원 이렇게 하셔도 되고 4,960만 원을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리고 공 2개 지우는 거랑 같습니다. 어떤 게 편하실까요? 공 2개 지우는 거. 근데 실수하시면 안 돼요. 공을 3개 지우면 안 돼요. 그래서 딱 2개만 지우셔야 돼요. 네, 그래서 49만 6천 원 입력했습니다. 네 번째,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이거 중요해요. 모든 비유동 자산. 모든 비유동 자산이면 뭐하고 뭐죠? 유형자산, 무형자산. 네, 맞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을 열어서 일일이 건건히 보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자, 전체 메뉴 클릭.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유형자산 총괄에다 놓으시고 막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몽땅 다 나옵니다.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즉 단기상각비 이 란의 금액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라는 건 올해 상각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대손상각했죠? 그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래서 결산자료 끝나기 전까지는 닫지 마세요. 자, 건물 란에 컨트롤 V. 1,500만 원 됐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이번에는 차량입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차량 운반구 란에 컨트롤 V. 자기 란에다 기록을 하셔야 돼요. 엉뚱한 데 기록하시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서 비품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V. 이렇게 금액이 이런 자리까지 나와 있는 경우면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시다가 빠뜨릴 수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안 봤어요. 모든이니까 그렇죠. 무형자산 봐야죠.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무형자산 총괄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안 하시면 돼요. 없으면. 없는 것도 굳이 입력한다. 안 하셔도 됩니다. 없는 거를. 자, 5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재고 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마감을 하셔서 재고자산 명세서라는 걸 열어보시면 재고 금액만 딱 맞게 떨어지는 명세서입니다. 자,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세요. 자, 마구 엔터한 이유는 우리 회사에 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상품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즉, 품목별로 나와요. 마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를 마감을 해볼 건데 선입선출법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좀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능 모음에 평가 방법, 상품이 선입선출법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적용. 마감. 건별로 마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다 됩니다. 자,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거래한 내역이 있으면 여라고 마감이 되고요. 무라고 되어 있으면 거래 내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라고 되어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부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는 반드시 여를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감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H형 책상만 하더라도 1000만 원, 4억 5,500, 9,657만 1,000원을 다 더해야 H형 책상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거죠. 예, 이렇듯이 각각 재고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물류관리의 재고관리,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돼야지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을 선택해 볼게요. 자, 12월 선택하고 얘는 엔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 H형 책상이 3개의 재고 금액이 들어왔고 수석장 2개, 쇼파 테이블은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기말 상품 재고액은 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억 5,600만 원이니까 그렇죠.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결산 자료 입력에 오셔서 상단 맨 위로 올리신 후 10번란에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해서 9억 5,6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수동 결산 2개 다 했고 자동 결산 3개 다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끝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끝나면 세 문제, 그리고 나중에 뒤에 조회 문제까지 많이 틀리게 됩니다. 반드시 전표 추가. 그렇죠.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들어와야 되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들어와야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걸 갖고 채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일반 전표 입력에서 꼭 확인한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요게 중요해.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우리가 이제 모의 문제를 풀다 보니까 저희는 단답형 답안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험을 보러 가면 단추가 있습니다. 그 단추 열으셔서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는데 숫자만 입력하세요. 소수점?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컴마라든가 한글 원 아니면 돈 표시 또 개수 이런 거 하나도 안 돼요. 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숫자만 입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도 숫자만 한번 써보세요. 1번 2월 28일 현재 외상대금 미회수액은 얼마인가? 자, 미회수액이라는 건 뭘까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받지 않은 돈이죠? 외상대금의 미회수액은 외상매출금이죠.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돼요. 거래처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거래처 원장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계정 과목에 대한 합계잖아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합계잔액시산표 보셔도 됩니다. 자, 회계 모듈에 결산 재무제표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2월
28일입니다. 요거 날짜 잘 보세요. 혹시 28일이 아니라 29일이다. 그러면 28일로 고쳐서 보셔야 됩니다. 외상대금 미회수액이니까 외상매출금의 잔액이죠. 그래서 6억입니다. 600000000 이렇게 쓰셔야죠. 자,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거 중요하네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상매입금의 지급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외상매입금의 지급총액이라는 건 갚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상환한 금액.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부채니까 대변에서 발생이 됐어요. 갚으면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오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금 날짜가 중간에 뚝 떨어졌잖아요. 그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합계잔액산표 아니면 계정별 원장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4월 1일부터 6월 30 딱 2, 4분기네요. 그죠? 어쨌든 3개월치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1월계표밖에 없습니다. 자, 1월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1월계표. 자, 4월 1일부터 6월 30까지 조회를 해주시고요. 외상 매입금이니까 부채 쪽으로 갑니다. 부채 쪽으로 와서 외상 매입금의 지급 총액이니까 차변 금액이라 그랬죠. 차변 금액 중에서도 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개를. 대체나 현금을 보시면 안 돼요. 대체랑 현금을 더한 게 개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정별 원장은 4월, 5월, 6월 다 더하시면 되겠죠? 네. 세 번째,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도 기간으로 나눴네요. 그죠? 보통 예금의 인출 총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인출 총액이라는 건 찾은 금액이 얼마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월계표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자, 2월 1일부터 6월 30까지 보통 예금이고요. 보통 예금에서 돈을 찾았어요. 찾으면 어느 변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느 변? 차변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의 대변 금액인 2,634만 3,900원이 답이 되겠네요. 대변 금액 여기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날짜가 이렇게 잘라지는 그 구간만 뭔가를 구할 때는 1월계표가 가장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시고요. 계정별 원장이면 뭐 더하고 빼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여기를 찾아서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4번 11월 30일 현재. 얘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는 그냥 써도 돼요. 매출처 청실 홍실의 바드럼 잔액은 얼마입니까? 아이고. 자, 바드럼의 잔액을 물어봤네요. 그리고 청실 홍실 거라고 했어요. 청실 홍실 주식회사니까 거래처 원장. 그렇죠.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의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마구 엔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11월 30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는 그냥 11월 30 해갖고 1월부터 볼게요. 바드럼입니다. 바드럼은 여기다 바들이라고 두 글자 칠게요. 엔터. 자, 바드럼 111번입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청실홍실 주식회사만 찾아도 되고요. 그냥 엔터 하신 후 여러분이 청실홍실 주식회사에다 커절 갖다 놓고 하시면 됩니다. 잔액 얼마요? 500만 원. 답은 500만 원이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1월 30으로 해도 돼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잔액만 떠요. 네, 이렇게 잔액만 뜹니다. 5번 12월 31일 현재 수석장의 재고 수량은 얼마입니까? 말일날 현재 수석장의 재고 수량을 물어봤어요. 재고자산 수불부, 물류관리의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그냥 마구 엔터 하시면 되죠. 왜? 12월 31일이니까. 그리고 수석장입니다. 두 번째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재고는 여기 있습니다. 300개.
6번 11월이 아니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표시되는 금융수익 중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디 가서 볼까요? 아, KIFRS 재무제표요? 네, 맞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 클릭. 자, 12월로 조회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 12월 31일까지니까. 그리고 나서 쭉 내리세요. 쭉 내리시면 금융수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 수익을 물어봤어요. 얼마인가요? 50만 원.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7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중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장부가액을 어떻게 구하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야 되죠. 그게 장부가액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겠습니다. 12월 오,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왜 떴죠? 아, 제가 결산을 할 때 장부 마감을 안 했네요. 이렇게 자꾸 까먹어요. 까먹으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장부 마감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손익계산서 클릭 12월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나와 있다는 거 보시고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저장된 거 부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들어온 거 확인하셨죠? 여기서 손익대체분계를 일으키셔야 돼요. 자, 전표 추가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일어나야지만 에러 메시지가 안 떠요. 자, 전체 메뉴에 재무상태표 한번 들어갔다 나올까요? 자, 12월 메시지 안 떴죠? 여러분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다시 조회해 보겠습니다. 오, 신기하게도 안 떴어요. 즉, 손익대체분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마감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고 나서 이거 문제가 가려졌네요. 좀 내리겠습니다.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 가액을 물어봤죠? 지금 과목별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살짝 내리셔서 유형자산 중 차량 운반구란에 커저를 갖다 놓으시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1,534만 9,798원이 순장부가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입니다. 1,534만 9,798원입니다. 요거 여러분 적으실 때 복사해갖고 컴마만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798원까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과 4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